안녕하십니까. 역사왕 강건세 채널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신라 후기의 왕들과 그 신라 말 혼란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이번 시간에는 통일신라의 이제 경제, 종교, 문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문제는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알고 계셔야 이 신라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죠. 자, 먼저 통일신라의 경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국제무역항이에요. 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는 국제무역항이다. 이 신라에는 당항성, 영암, 울산항이라는 이 세 개의 세 곳에 이 국제무역항이 있었다. 아무래도 이 국제무역항이 이 통일신라하고 고려시대가 나오거든요. 고려시대는 병란도. 왜 조선시대는 안 나올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 조선시대는 이 성리학을 그 신봉하면서 중화사상에 물들다 보니까 이렇게 상업에 대해서 좀 천시하는 문화가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통일신라 시대나 고려시대까지는 이 상업, 물건을 거래하는 이 상업에 대해서 그렇게 천시하는 문화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울산항 같은 경우 뭐 이슬람 상인들도 출입을 할 정도로 국제적인 무역항이었다. 당항성은 지금의 인천 평택 지역인데 이 당항성이라는 게 그 당시에 통일신라 시대 중국의 나라가 당나라였죠. 당나라 쪽으로 향한 항구라해서 당항성이라 그렇게 불렀다.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국제무역항, 통일신라, 당항성, 영암, 울산항. 또 비교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헷갈리지 마세요. 통일신라 국제무역항은 당항성, 영암, 울산항이다. 고려시대는 병란도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것만 매치시키시면은 이 무역항 문제는 거의 다 맞춥니다. 통일신라, 당항성, 영암, 울산항, 고려시대, 병란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헷갈리시는 게 좀 청해진하고 좀 헷갈려 하세요. 통일신라 시대 장보고가 해상무역을 장악을 했죠. 그때 근거지가 완도 지역에 있던 청해진이었습니다. 청해진. 항구라고 무역항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장보고의 근거지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해진을. 다시 한번 통일신라, 당항성, 영암, 울산항, 고려, 병란도, 국제무역항이다. 이렇게 매치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 장보고가 나오죠. 이 장보고가 굉장한 큰 인물이었죠. 그 당시 통일신라 시대 때 이 동북아시아 해상무역권을 장악을 합니다. 이 지금의 완도 청해진을 근거지로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상업으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이 중국 쪽에도 굉장한 근거지가 있었다. 산동반도 쪽에 또 뭐 양쯔강에 뭐 신라방, 신라촌, 신라원도 건립하고 뭐 적산 법화원 이런 걸 건립을 해가지고 신라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죠. 지금의 코리아타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미국 LA의 코리아타운이든지 그런 것처럼 이 신라타운이 있었다. 그 정도로 장보고가 국제적으로 활약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저번에 한번 난 설명을 할 때 장보고의 난도 있었죠. 장보고 그 딸이 왕비가 못된 것을 에 대해서 반발로 인해서 변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허수아비 왕을 안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보고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힘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장보고는 통일신라 시대다. 이렇게 매치시키면 돼요. 고려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장보고는 통일신라 시대와 관계있다. 이렇게만 매치를 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경제에서 또 나온 게 신라 장적. 저번에 신문왕 그 설명을 드릴 때 이 신라 장적을 작성했다고 그랬잖아요. 민정문서라고도 그러고 촌락문서라고도 한다. 3년마다 작성했다. 촌주가 마을의 사정을 기록해서 보고한 문서다.
굉장히 선진적인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신라 장적이 가끔씩 문제로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하거든요. 이게 단골로 나오는 이 승려 문제입니다. 승려 문제. 이게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이 승려가 나오면 저도 공부할 때 굉장히 이게 까다롭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승려 문제가 나오는 거는 이 신라하고 통일신라 거친 그 시대하고 이 고려, 여기가 고려거든요. 고려 시대 승려만 알아두면 돼요. 조선시대는 없겠죠. 그렇죠. 조선시대는 숭유역벌 정책으로 인해서 불교를 억압을 이 이름난 승려가 많이 나오진 않겠죠. 물론 이제 임진왜란 때 뭐 사명당이나 그런 분들이 좀 활약을 했지만 어떤 교리나 또 업적 문제 관련해서 승려 문제는 신라, 통일신라하고 고려 때만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 원효, 의상, 해초, 뭐 자장원강 이런 분들의 통일신라, 신라시대 승려다. 그렇게 배치를 시키시면 돼요. 원효, 의상, 해초, 자장원강이 나오면 통일신라다. 그리고 균여, 의천, 진울, 요새, 해심이 나오면 고려다. 지금은 잘 매치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분들은 신라시대다, 이분들은 고려시대다. 이렇게 매치가 될 겁니다.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자, 한번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 통일신라, 이게 가로치고 통일인데, 이게 이분들이 신라시대하고 통일신라시대 거쳐서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신라, 통일신라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신라와 관련된 거다. 통일신라 시대와 관련된 승려분들은 이분들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원효가 제일 유명하죠. 원효가 뭐 신문화쟁론, 그러니까 뭐 일심사상, 화쟁사상을 주장했다. 그리고 불교 대중화를 위해서 무예가를 지어서 전파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신문화쟁론, 일심사상, 화쟁사상, 무예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를 시켰다 하면은 통일신라 시대 원효다. 이렇게 매치시키면 돼요. 외울 필요 없어요.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이거는 이거구나 매치가 돼요. 왜냐면 여기서 통일신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효하고 의상이거든요. 의상. 이 두 분만 비교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의상이 나오면 화엄사상이다. 관음신앙이다. 이렇게만 매치시키면 나머지는 전부 다 원효라고 보시면 돼요. 원효. 막 뭐 현세에 고난에서 구원받는 관음신앙을 강조. 또 부석사, 지금 경북 영주에 있죠. 부석사. 이 부석사가 돌석자, 떠있을 부잖아요. 떠있는 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꿈에서 돌이 떠있는 걸 발견하고 그 꿈을 꾸고는 여기 이곳에다가 그 부석사라는 사찰을 건립을 했다. 의상이.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원효하고 의상만 비교하시면 돼요. 원효는 신문화쟁론, 일심사상, 화쟁사상, 그리고 불교 대중화, 무예가가 나오면 원효다. 일심사상, 화쟁사상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일심, 하나의 마음이란 뜻이잖아요. 그런 식으로만 매치를 시키시고 이게 자세한 게 이게 어떤 교리인지를 아실 필요는 없어요. 신문화쟁론, 일심사상, 화쟁사상, 불교 대중화, 무예가가 나오면 원효다. 그리고 화엄사상, 관음신앙이 나오면 의상이다. 이렇게만 비교를 해주시면 나머지 해초는 나오는 게 왕후천축국전 저술했다. 이게 그거죠. 유명하죠. 인도 중앙아시아 서역순례를 다녀와서 쓴 기행문이죠. 해초는 왕후천축. 이 자장은 뭐 교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황룡사 구축 목탑 건립을 건의했죠. 저번에 선덕여왕 설명을 할 때 황룡사 구축 목탑 건립을 건의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게 자장입니다. 그리고 원강은 신라 때죠. 이 세속옥에 화랑이 지켜야 했던 뭐 5가지 계율을 한 세속오계를 지었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많이 아시니까
또 뭐 걸사표를 작성했다. 이게 이제 고구려 공격 이후에 수나라에 군사를 요청하는 걸사표를 지어가지고 원강이 그 수나라에 보냈죠. 자, 여기에 통일신라 시대 스님들입니다. 원효, 의상, 해초, 자장, 원강이 나오면 통일신라하고 연결된다. 이렇게만 배치를 시키시면 돼요. 이거는 또 나오면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대표적인 승려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지금 통일신라 시대지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고려 시대가 나오면 균여, 의천, 진울, 요새, 해심이었다. 이 균여, 의천, 진울이 중요합니다. 요새, 해심이었다. 균여는 뭐 그 균여가라고 해가지고 그 향가를 지은 분이죠. 그거 거기에 많이 나오죠. 보현 시범가 등 향가 지어서 교리를 전파했다. 요것만 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천하고 진울입니다. 의천이 누구냐면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이에요. 형이 숙종이죠. 숙종. 그때 숙종이 화폐를 많이 주조를 합니다. 뭐 해동통보, 권원중보, 또 활구, 은병이라고 그러죠. 활구 이런 숙종 때 고려 숙종 때 화폐를 많이 주조를 하는데 이때 의천이 이 형인 숙종이한테 화폐 주주를 건의를 하죠. 그리고 천태종을 창시합니다. 천태종.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파는 조계종이죠. 조계종. 그리고 천태종도 일부 있습니다. 조계종이 이게 선종 사상에서 넘어온 거거든요. 근데 의천은 천태종을 창시했다. 천태종이 나오면 의천이다. 그 아까 화엄 사상 나오죠. 화엄종이라고 그러거든요. 화엄 사상은 통일신라 시대 의상이다. 그렇게 매치를 시키시고 천태종은 대각국사 의천이다. 뭐 교간 검수를 주장했다. 이 교간 검수라는 게 교는 이론이에요. 이론. 이론과 그 선종은 실천 수행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참선하고 같이 수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게 이 교간 검수입니다. 아무래도 이 대각국사 의천은 그 정치권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종 중심이다. 교종이 집권자들하고 많이 연결됐다고 그랬죠. 선종은 약간 제야라고 보시면 돼요. 제야. 참선. 그 산골에 처박혀가지고 참선한다. 이런 조금 비교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교종은 약간 집권자들하고 많이 연결됐고 선종은 약간 대중들한테 그렇죠. 산에 있으면서 깊은 산 속에서 참선을 하는 부산 선문이라고 그러죠. 이따 가지고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을 주장을 했다. 그렇게 매치를 시키시면 됩니다. 자, 진울에서 중요한 거는 정해쌍수, 도노점수가 나오면 진울하고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의천은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을 주장했지만 진울은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을 주장했다. 이게 대비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해쌍수 도노 전부 다 참선과 관련된 거예요. 정해쌍수는 뭐 마음을 집중하는 선정과 지혜를 함께 수행하고 도노점수는 마음이 곧 부처다. 꾸준히 수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걸 주장한 겁니다. 자, 의천은 교종과 관련되어 있다. 진울은 선종과 관련되어 있다. 교종은 약간 집권자, 현재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다. 선종은 그 제야에 묻혀서 산속에 묻혀서 수행 그 홀로 수행하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매치를 시키면은 문제가 나올 때 풀 수 있어요. 우리가 주관식을 푸는 게 아니잖아요. 객관식을 풀다 보면 이 정도만 구분을 해주시면 이 승려 문제는 구분이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고려시대는 의천과 진울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의천은 교종 중심이다. 진울은 선종 중심이다. 아, 교종 중심이니까 현재 그 집권자 세력들하고 관련이 있다. 진울은 선종 중심이니까 아, 조금 대중적이다. 그리고 참선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의천이 주관하는 교관 검수는
교종과 어떤 선종을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교종 중심이다. 진울은 정해쌍수 도노점수 같이 참선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배치를 시키시면 됩니다. 뭐 진울이 뭐 수선사 결사 중심의 뭐 순천 송광사 수선사 결사도 하는데 이거는 뭐 지문으로 가끔씩 나오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요새 해심은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 대각곡사 의처나 진울 나올 때 이제 지문으로 나오겠죠. 뭐 요새는 뭐 백년결사를 했다. 이게 천태종 중심이죠. 진울은 이 수선사 중심, 선종 중심이죠. 해심은 유불일치설, 유교와 불교는 교리가 동일하다. 이게 성리학 수용을 하는데 사상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새 해심이 고려시대에 승려였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을 왜 길게 설명을 하냐면 또 계속 문제가 나오거든요. 신라시대 때도 나오겠지만 고려시대 때도 또 나오겠죠. 꼭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신라시대는 원효, 의상, 해초, 자장, 원강이다. 원효는 신문화쟁론, 일심사상, 화쟁사상을 주장했고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다. 의상은 화엄사상과 관련되어 있다. 이 화엄 일승 밖에도 이 화엄이잖아요. 화엄이 나오면 무조건 의상이다. 관음신앙을 강조했다. 부석사를 건립했다. 해초는 왕호 천축국전을 저술했다. 자장은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립을 건의했다. 원강은 세속오계를 지었다. 이 정도만 아시고 이 승려들이 통일신라 시대의 승려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이제 고려 시대로 가면 균여, 의천, 진울, 요새, 해심이다. 균여는 뭐 향가를 지었다. 의천은 교종 중심이다. 그래서 해동 천태종을 장시했고 교강검수를 주장했다. 진울은 선종 중심이다. 정해쌍수, 도노점수 약간 참선과 관련된 걸 주장했다. 그렇죠. 요새는 뭐 이런 식이고 해심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진울이 갑자기 선종 중심인데 왜 중앙 지도층의 지지를 받았나. 아까 교종할 때 중앙 지도층의 교리였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느냐. 이 진울이 약간 고려 때 그 무신정변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무신정변이 일어나면서 이 무신들은 원래는 기득권층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신들도 여러 명이 막 교체가 됐죠. 예전에 신라만 호족들의 지방을 장악했던 호족들처럼 여러 무신들이 서로 막 권력을 탐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신라만 호족들처럼 이 선종사상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대의하고 맞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 지도층의 지지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시면 돼요. 어쨌든 의천은 교종 중심이다. 진울은 선종 중심이라는 그 뼈대만 갖고 있으면은 나머지 뭐 교감 검수지 정해담 동우점수는 이렇게 약간씩 매치를 시킬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국사 문제 나오는 승려들 문제를 다 정리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시면 어려워하시는 이 승려 문제, 종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잘 배치가 안 되지만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아 이거는 요거구나. 우리가 주관식을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객관식을 풀다 보면은 아 요거는 요거구나. 이 시대는 요거구나. 이 스님은 이 시대구나. 아 이 스님이 이걸 주장했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딱 느낌으로 알게 되는 거죠. 제 말만 믿으세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 딱 정리하니까 쉽잖아요. 그렇죠? 쉬우니까 절대 포기하시지 마세요. 이 승려 문제는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이건 넘어가자. 아, 이거는 복잡하니까 넘어가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분류한 대로만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머릿속에 저장이 될 겁니다. 오늘 시간에 가장 중요했던 이 승려 문제를 했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선종 세력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신라 말에. 호족들, 선종 세력, 육두품 세력이 뭉쳐가지고 고려 창건에 힘을 보탠다.
이 구산선문을 만들었다. 선종은 참선을 중요시 생각한다. 자, 이제 문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로. 뭐,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것은 뭐, 강두 천방인문표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채치원. 채치원, 저번에 말씀드린 당나라 빈공과에 합격해가지고, 그 최승우, 최원이와 함께 신라 삼체로 불릴 정도로 천재였다. 이 토황 소경문, 이 토황은 황건적을 토벌하자는 내용의 그 경문을 작성을 했다. 그 당시에 중국에 있었겠죠. 당나라 때. 이때 황건적이 그 난을 일으켰었는데 얘들을 토벌하자는 내용의 토황 소경문을 작성해가지고 그 당나라에서 명문장가로 이름을 날렸죠. 이것 때문에 토황 소경문이 나오면 채치원과 관련돼 있다. 채치원은 통일신라 시대 인물이다. 그렇게 매치시키시면 돼요. 뭐 개원 필경도 저술했고 시무책 10여 조를 진성명하게 올렸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때 시무책 10여 조 설명하면서 진성명 때 그 훈유 10조 그리고 또 최승로의 시무 28조 또 최충원의 봉사 10조 이거하고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랬죠.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다. 그 다음에 설총이 나오는데 뭐 원효의 아들입니다. 아까 승려 설명할 때 말했던 원효 그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에 힘을 썼던 원효의 아들로 그 이두를 정리했죠. 이두 화왕계 꽃화자죠. 꽃화자가 나면 무조건 신라라고 그랬죠. 화왕계 이제 꽃을 의인화합니다. 꽃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꽃화자 왕 꽃을 왕으로 의인화를 해가지고 그 유교적 도덕 정치를 강조하는 그런 화환계를 지어가지고 왕에게 올리기도 합니다. 이게 설총이다. 그리고 김대문은 뭐 화랑세기를 저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냥 지문으로 섞여서 나오지 그 자체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죠. 그거는 그때그때 또 문제풀이 가면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일신라 문화유산 뭐 가장 유명하죠. 불국사 그리고 석가탑, 다보탑, 석고람 이거에 통일신라 문화유산이다. 이렇게만 매치시키시면 돼요. 석가탑에서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발견되죠. 그 현존이 뭐예요? 그렇죠. 현재 존재하는. 그 전에 없어진 것 중에서도 더 오래된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라는 현존 최고의 목판 인쇄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최고의 금속 인쇄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죠. 직지심체 요자.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석굴암이 있다, 불국사가 있다, 석가탑이 있다, 다보탑이 있다. 이거는 통일신라 시대 거라고 매치만 시키시면 돼요. 매치만 통일신라 시대 거라. 자, 그리고 결국에는 통일신라 신라가 935년도에 멸망을 하죠. 태조왕건에게. 그 당시에 마지막 왕이 경순왕이었죠. 경순왕이 왕건한테 항복을 하죠. 왕건은 경순왕을 그 이름이 김부라고 그러는데 이 김부를 경주 사신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신라가 멸망하고 그 마지막 왕은 일개 그 지방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사신관으로. 자, 통일신라 시대까지 했고 이제 발해로 넘어가겠습니다. 발해로. 근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발해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끝내기 전에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있는 이 승려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통일신라 시대 원효, 의상, 해초, 자장, 언강은 통일신라 시대다. 그리고 균형, 의천, 진울, 요새, 해심은 고려시대다. 이것만 일단 구분만 해놓으시면은 한 50%는 먹고 들어갑니다. 승려 문제는. 자, 그러면 강론으로 들어가서 원효가 왜 유명하냐면 이 불교 대중화를 시켰기 때문에 불교 대중화에 힘을 썼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동파 간 통합을 많이 주장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의상은 화엄사상과 관련되어 있다. 관음신앙과 관련되어 있다. 보석사를 건립했다. 해초는 왕호 천축곡전이다. 사장은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립했다. 원강은 세속오계다. 이분들은 통일신라 시대 승려분들이다. 자, 고려는 규녀, 의천, 진울, 요새, 해십니다. 규녀는 향가를 지어 교리를 전파했다. 의천은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이다. 왕실인물입니다. 왕실인물. 숙종에게 화폐조주도 건의하고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다. 교종 중심이었다. 교강 검수를 주장했다. 진울은 선종 중심이다. 정예상수, 도노점수를 주장했다. 요새는 백년결사 천태종 중심이다. 해심은 유불일지서를 주장했다. 자,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승려 문제는. 그렇죠. 이것만 아시면은 절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승려 문제를 포기하시지 마세요. 그렇죠. 이것만 아시면은 그냥 한 문제는 그냥 맞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것만 계속 인식하고 있으시면 어렵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통일신라 이제 마지막 통일신라 시대까지 마지막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가면은 이제 남북국 시대의 발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